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퍼엑스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주요 기업들의 최신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2025년 을사년을 맞아서 주요 대기업 수장들이 이제 하는 행사가 있죠. 네, 신년회를 하면서 신년사. 신년사를 하죠. 네, 올해도 이제 다들 신년사를 내놨는데 대기업 총수들의 신년사 보면 올해 한 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대충 이제 짐작이 가잖아요. 중요하죠. 어떤 방점을 찍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4대 금융기관인 KB신한하나, 우리금융 총수들의 얘기 신년사부터 정리 좀 해주시죠. 이번 4대 금융 회장들의 신년사는 딱 두 단어에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내부 통제라는 말을 개념화했었고요. 그럴만합니다. 사고가 많았죠. 그럴만합니다. 두 번째는 원래 이제 그 4대 금융 중에서 4대 은행 중에서 신한은행을 빼고 세 곳의 은행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예. 이 세 곳의 은행장의 공통점은 영업 강화입니다. 음. 그래서 올해 신년사의 화두는 그 내부 통제와 영업 강화로 포커싱 될 수가 있고, 예. 이제 영업 강화 쪽에는 툴을 뭘로 가져갈 것이냐가 또 화두였어요. 그게 이제 금융 혁신 툴을 각 은행 지주마다 좀 다르게 색깔을 내고 있고, 예. 내부 통제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하나 있죠. 네. 그 당연히 사고가 많아서 책무 구조도라는 게 이제 4대 금융 지주 은행은 다 도입이 됩니다. 원래 그 원년이 될 거예요. 책무 구조도. 책무 구조도 이게 이제 일종의 이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은행 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러 곳에서 만들어서 작년 하반기에 한두 곳 이제 시범 운용을 해보다가 원래는 전국 전체 은행으로 확장됐는데 요 두 가지가 올해 아마 가장 화두가 될 거예요. 작년에 이 4대 금융지주의 신년사를 보면, 그러니까 재작년에, 네. 그러니까 2024년 신년사, 작년 신년사를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화려한 미사구를 마쳤습니다. 그만큼 좋았다는 괜찮았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굉장히 실질적이고 강경한 화두를 썼다는 것은 어렵다. 이게 이제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인지 사고도 말씀하신 대로 사고도 많았고 사실 영업 강화는 저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게 실적이 어느 섹터보다도 좋은 이게 영업 강화라는 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들어설 거지만 그래서 아마 그 환율 그 이자율을 생각보다 덜 떨어지겠지만 이자율이 은행들은 이미 이자율이 떨어지면 예대마진이 줄 것이라 보고 야 이제는 다른 쪽에서 예대마진을 누렸던 호황은 이제 끝난 것 같으니 다른 쪽에서 뭔가 우리가 영업 강화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양종희 KB금융회장 신년사에서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과 격변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또 진옥동 신한금융회장은 올해는 신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두 회사가 좀 비슷한 뉘앙스로 신년사를 했어요. 네. 신한금융과 KB금융 올해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우선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그 재작년 말부터 불거졌죠. 그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그렇죠. 이걸로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양종희 KB금융회장도 올해는 고객 신뢰 회복을 먼저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우리가 고객 신뢰 회복해야 된다를 던지고 이제 영업 강화를 KB 쪽에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원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AI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KBS는 지난해부터 뭘 강조했냐면은 임베디드 금융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여기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임베디드가 뭐냐면 금융을 외부 플랫폼이 금융에 내재화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IT를 넘어서서 이제 일반인들이 유저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그 안에다가 금융을 이제 아예 내재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의 미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융의 디지털화를 넘어서 이 금융도 일반 유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다 인베디드 시켜야 된다는 게 앞으로 KB금융 화두입니다. 이게 재작년부터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예. 그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떠들었는데 올해는 얼마큼 진척될지를 봐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AI가 이제 CS 같은 데서 보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앞으로 금융은 이 플랫폼을 인베디드 시키지 못하는 금융은 굉장히 뒤처질 것이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했고 신한은행은 뭘 강조했냐면은 3대 과제를 강조했는데 역시 내부 통제를 먼저 내세웠고요. 네. 그다음에 고객가치 창출하고 금융을 통한 사회적 이슈라는 말을 4대 금융 중에서는 처음으로 꺼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작년에 신한은행이 가장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한은행은 몇 년 만에 1등 금융지주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 비켜 우리가 사회적 이슈도 우리가 해결할 거야라는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느 해보다도 각오가 남다른 위기에 대한 어떤 의식도 강하고 이런 건데 사실은 금융사보다도 제조업체들이 더 이거는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삼성 얘기를 좀 하면 삼성은 올해 신년사에서 어떤 신년사를 내면까 이렇게 봤더니 기술이란 말을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종희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삼성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올해는 정말 위험하고도 정말 고비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신년사, 어떤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한 10여 년째 신년사들을 계속 키워드 분석을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삼성의 신년사, 이번 신년사는 역시 혁신의 냄새가 보이지 않았다. 식상했다. 보이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 작년 신년사에서요. 작년 신년사 키워드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이 초격차 기술에 기반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얘기 아닌가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바뀐 게 없다. 그러니까 철저한 내부적인 혁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이제 본원적 기술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자는 게 어쨌든 그거죠. 삼성의 핵심이죠. 화두인데 이게 작년에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도 알았고 기억해 보시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이제 취임할 때도 기술 경쟁력의 말을 계속 꺼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말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력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고 이건희 회장이 계속 해왔던 얘기가 위기론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위기가 안 돼도 계속 위기론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CEO들이나 오너들의 워딩을 보면 반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말이 내포되어 있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여전히 올해도 이재용 회장의 진사는 없었다. 네, 지금 3년째 그러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아쉽고요. 역시 삼성에도 올해는 여기에 더해서 AI와 품질 관련 조직을 강화하겠다 말이 또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품질 관련 이야기를 웬만큼 하지 않았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지금 다음 주에 샤오미 코리아가 한국에 설립이 됩니다. 네. 그죠? 예. 샤오미 코리아가 들고 들어오는 상품들이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다 경쟁하는 제품입니다. 특히 그렇겠죠. 스마트폰에서는 70만 원대 스마트폰 T9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거의 갤럭시 울트라하고 성능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까지 하니까요. 그리고 샤오미 패드 같은 경우는 10만, 20만 원대인데 갤럭시 패드와 거의 성능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제품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격 경쟁이 상대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삼성이 지금까지 구가했던 반도체 1등도 무너지는데 지금 그나마 디스플레이, 가전 쪽에 또 상당한 경쟁이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야기 나왔던 게 AI와 품질 관련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중복되고 반복되는 신년사 같은데 올해는 좀 달라져야 될 텐데요. SK그룹 같은 경우로 보면 신년사에서 AI를
12번이나 뭐 AI 공통 상황이긴 한데 네. 유난히 더 SK는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태원 회장 신년사를 보면 AI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글로벌 산업 구조와 시장의 재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렇기 때문에 딱 못을 받고 AI를 중점적으로 키우겠다. SK그룹의 AI 주도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그 지난해 11월 초였죠. 코엑스에서 SK가 대대적인 AI 컨퍼런스를 벌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참석하면서 이런 그 행보를 같이 했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그 AI에 대한 오리엔트는 아마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우선 SK 하이닉스가 AI의 HBM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다가 현재 SK텔레콤도 AI 관련 계속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갈 것 같고 최태원 회장의 저는 이번 신사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본원적 경쟁력이란 말을 굉장히 강하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K그룹이 지금까지는 SK그룹 역사를 보면 대부분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한 그룹입니다. 그랬죠. 그렇죠? 네. SK 정유도 그랬고 그리고 이노베이션이 그렇게 탄생한 것이고 SK텔레콤도 인수한 것이고 하이닉스도 인수한 것이고 그렇죠. 예. 유일하게 SK그룹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건 SK온 정도입니다. 현재 실제 제조를 하고 있는 곳은. 예. 그러다 보니까 최 회장 입장에서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SK만의 무기가 뭐지라는 퀘스천을 던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게 정말 뭐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게 뭐야? 본원적 가치. 그렇죠. 이게 본원적 경쟁력이란 말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SK온의 성과, 그러니까 성공의 여부가 앞으로 SK그룹의 향후 미래에 굉장히 큰 좌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SK의 본원적 경쟁력을 하나씩 찾아가는 그룹이 되었을 때 새로운 길을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류의 어떤 현상에 따라서 M&A를 통해서 그냥 생존만 하는 그룹으로 될 수 있고 이런 갈림길이 있어서 아마 이런 말을 꺼내면서 AI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AI는 뭐 전 기업들의 공통된 화두고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신년 과제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은 끊임없는 변화, 흔들리지 않는 체질을 꼽았는데요. 이게 말 뜻을 딱 놓고 보면 사실 현대차는 작년에 상대적으로 그렇죠. 10대 기업 중에 가장 좋았거든요. 좋았죠. 가장 네. 좋았고 이거를 굳건히 유지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책찍질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정 회장이 오토랜드 광명에서 신년사라는 뜻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정의선 회장, 현대차 회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네. 두 가지의 키워드가 좀 오버랩됩니다. 네. 우선 개방성.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사라든지 네. 인사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 자동차라는 굉장히 올드 인더스트리라는 산업을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우리는 빠르게 적응해 가고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우리는 적응해 가는 조직이야 네. 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그러니까 행사장의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행사를 하는 모습도 보면 웬만한 IT 기업보다 훨씬 개방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맞아요. 실제 화면이나 어떤 주변 환경들이나 기획을 하는 걸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행사를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IT 기업처럼. IT 기업처럼. 그리고 작년 인사에도 한번 우리가 언급했지만 인사도 그렇게 오픈 이노베이션 인사로 갑니다. 호세 무뇨스 사장을 드린 게 대표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키워드 읽어낼 수 있죠. 이번 신년사에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인데 네. 이런 위기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본기가 중요해. 자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여러 행사에서나 오디에서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부터 특히 호세 무뇨스 외부 CEO가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 회장은 이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혁신에 대한 우리의 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에 대한 우리의 예. 의지.
아직까지는 현대차 그룹의 그 이노베이션의 어떤 그 방향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성공했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 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의미가 굉장히 당겼다 봐야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기아 오토랜드는 이 전기차, 이 현대차 최초의 전기차 공장이 그렇죠. 이게 여기에 많은 함의가 있는 게 SK도 사실 SK 온 말씀하셨지만 네. 배터리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다 자동차 산업에 집약되는 기술들이잖아요. 앞으로 이걸 들여와서 정말 여기다 심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지난해 10월 달에 그 현대차가 1억대 생산 맞습니다. 파티를 했는데 네, 파티했죠. 그 1억 첫 번째 차를 아이오닉 5로 낸 것도 그 아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IT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간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천명한 것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 안에 모든 그 지금 첨단 기술이 이미 자동차는 디바이스로 봐야 됩니다. 디바이스. 디바이스입니다. 예. 네. 그걸 어떻게 이제 펼쳐갈까? 네. 이 현대차의 숙제인데 올해도 현대차 그룹 잘 나갈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고객을 향한 마음과 혁신의 기반 위에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들어보자. 네. 고객. 이 LG그룹 봤더니 최근 4년간 신년사에서 고객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네. 이제 고객을 향한 뭐 이거는 모든 뭐 제조업체들이 쓰는 단어긴 한데 특히 LG그룹은 고객이란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뜻이 좀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고객 가치란 말을 주로 씁니다. 고객 가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은 돌아가신 구본무 전 회장부터 썼던 말입니다. 네. 이제 2022년도 그리고 LG는 특징이 진사를 신년에 안 하고 네. 전년에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에 신사를 하는데 2022년에도 12월 20일 날 했거든요. 네. 이때도 무슨 말을 썼냐면은 내가 만드는 고객 가치라는 말을 썼고 23년도에도 12월 20일 날 했어요. 이때도 그 최고의 고객 경험을 만든 혁신 기업으로 만들자는 고객 가치를 이야기했고 작년에도 고객 가치를 이야기했고 올해도 4년 연속 이제 고객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12월 19일 날 그러니까 보통 12월 19일, 20일 날 신년사를 합니다. LG는. 그다음 문제에서 그리고 사실은 그 나머지 이런 휴가를 쭉 보내고 신년을 이제 보내는 게 LG그룹은 특징인데 저는 구광모 회장이 이 말에 대해서 오리엔트를 가지는 건 두 가지가 있다 봐요. 네. 첫 번째는 갑작스럽게 회장이 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구광모 그 구본무 회장에 대한 헤리티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간다는 의미가 가장 크고 그러니까 정통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천명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LG라는 그룹에 대해서 그 고객 밸류, 고객 가치를 만드는 어떤 하나의 큰 DNA 같은 걸 그래서 만들고 싶은 의지도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LG가 가전에서 B2B로 가든 가전에서 로봇을 만들건 가전을 만들다가 배터리를 하건 하나의 DNA는 고객 가치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구성원들을 하나의 DNA를 만드는 어떤 구심 역할을 하는 것이 LG 이 신년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실은 더 오래 따지고 보면 그 10여 년째 고객 가치는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5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이 신년사의 키워드가 바뀌지 않는 그룹 중에 하나가 LG 그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대 그룹 신년사 중에서 경쟁이라는 말을 많이 쓴 포스코예요. 그렇죠. 포스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철강 뭐 산업 자체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악의 실적 위기도 맞고 있고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포스코의 신년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포스코가 조금 장인 회장 입장에서는 네. 뭐라 그럴까 이제 작년에 취임하셨잖아요. 네. 여러 우여곡절을 끝에 그랬죠. 취임하면서 취임의 화두를 뭘로 던졌냐면은 철강 경쟁력의 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최정우 회장 있을 때는 그 탈스틸이 메인이었어요. 그렇죠. 포스코 그룹의 전체 매출에서 철강 매출을 50% 이하로 줄여야 된다. 그래 포스코 살아남는다.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다면 네네.
이 장인하 회장의 포스코 그룹은 다시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철강의 경쟁력을 내세웠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그 말을 던지자마자 지난해의 7강 산업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랬죠. 올해는 좋을 것이냐? 저는 올해도 더 안 좋으면 안 좋을지 좋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중국의 그 철강 과잉 생산 여전히 하고요. 아직 네. 해소가 안 되어 있고. 그렇죠. 더 큰 악재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가 이제 20일 날 들어서면 이제 보편적 관세만 들어오더라도 보편적 관세만 들어오더라도 철강 관세는 굉장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강조했냐면은 시장 확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원가 줄여야 돼.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네. 지금 원가 구조 혁신, 뭐 여러 가지 원가적인 이야기를 해서 공격보다는 그 방어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는 신년사였습니다. 그렇군요. 철강 산업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다음을 좀 기약하고 마지막으로 CEO 기업 신년사를 올해 보면 네. 조직원 뭐 일반적으로는 조직원들과 구성원들 뭐 주주들에게 희망을 주고 네. 꿈과 열정을 좀 펼치고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렇죠. 게 보통의 이제 그건데 올해는 뭐 정말 공통적으로 보면 생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네. 내포돼 있는 절박한 심정이 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25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과연 올해는 어떤 포인트 방점을 둬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보통 그 성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고 공격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생존의 위기에 있을 때 저는 요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 좀 전국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 CES가 이제 곧 열리는데 우리나라만 뒤처진 것이 아니냐는 약간 외딴섬에 있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느낌이 아니라 사실상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이미 AI는 거의 뭐 화두가 아니라 뭐 사업을 한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여전히 따라가기도 벅차고 있고 예. 이미 미국은 구글은 AI를 넘어서서 양자 컴퓨터 시장으로 이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얘기 들은 적도 손도 없어요. 못 대고 있습니다. 손도 못 우리나라 대고. 기업들은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을 우리가 많은 이야기하는데 기업은 생존을 위해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꼬꾸라집니다. 네. 정부는 그럴 수 있어요. 기업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것으로 임해야 되는 해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공격을 위해서 어떤 무기들을 갈고 닦아야 되는지는 그렇죠. 이미 많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 기업의 많은 역사를 보면 네. 삼성전자가 저 위치에 있을 때도 어려울 때 R&D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려울 때 오히려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한 해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정말 그런 한 해가 돼야 될 텐데라고 한번 생각을 걱정과 우려를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경제원풍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올해 기업들의 신년사에 담긴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